부정선거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예?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집단, 극단적 표현 쓰잖아요. 쓰레기 집단, 조폭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예? 그렇게 심한 말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늘 이야기하죠. 어제도 뭐 김용빈인가 사무총장 나와가지고 선관 사무총장 국회에서 뭐 우리 뭐 직원들 좀 잘못을 있지만 저쩌고요.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 한두 번입니까? 수년 동안에 국회에 나와서 맨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비리 뭐 잘하겠습니다.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쓰레기가 쓰레기 치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쓰레기인데. 아니 뭐 저보고요 심하다고요? 근거대 볼게요. 선관위는 지금까지 인사 비리를 포함한 비리가 878건이 나왔죠. 어떤 공무원 조직도 이런 집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왜 비리가 많냐 하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하는 말이 원래 선관위는 우리 가족 회사야. 두 번째,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당연한 거야 그랬고 2023년도 국회에서 발표한 거라면 그 보고에 하면 5명 중에 1명이 가족 채용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가족 회사라고 뭐 인식해서 당연히 했지만 그게 너희 회사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잖아. 야, 선관위 직원들, 사무총장, 내 작년에 세금을 27억 5천 납부했거든? 내 세금을 니한테 준단 말이야, 임마! 너희 회사에, 너희 가족 회사 이게? 국민들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이것들이 완전히 썩어 빠지고 말이야. 그렇죠. 왜 조폭이라는지 아세요? 마피아죠.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비리를 감사원이 감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우리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왜 감사원이 감찰하냐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는데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판결했는지 아세요? 맞다. 감사원이 왜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냐? 감사원의 감찰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관위 그 비리 덩어리 누가 조사 자체해서 되겠어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정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감사원 그 헌법재판소로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현재 8명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조폭 마피아 조직이잖아요. 선관위원도 판사고 헌법재판소도 판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사법부도 판사야. 국민 여러분 우리 다 속아왔던 겁니다. 선관위를 독립기관 왜 만들어줬죠? 헌법에서 왜 독립시켰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간섭받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관리, 공정 운영을 했는데 비리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국민 여러분 우리 속아왔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속았다고요. 선관위를 독립시킨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선관위에서 아까 가족 채용했다 그랬죠? 면접에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채용, 친인척 채용했다면 그때 이유 없이 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떨어진 사람들을 전부 다 풍물사로 만나가지고 떨어진 거잖아. 이것들이 진짜 선관위가 정말 그럴 수 있어? 그 떨어진 사람들이 자살했다 치면 너희들은 살인교사야 임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선관위는 해체돼야 돼요. 두고 보시면 알 건데 지금 3천이면 된다 카대 선관위 절반 줄이고 개헌해야 돼. 개헌해가 헌법재판소 선관위 다 개선해야 돼요. 반드시 개헌돼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판사들끼리 말이야 썩어 빠져 저들이 다 처먹고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개돼지가 되는 거잖아. 이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이게? 선관위 문제점 이야기 드릴까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맨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언론에서도 전환길이 음모론이래. 음모론이라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지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런 거고 네가 몰라서 그렇잖아. 두 번째 선관위를 부정을 덮고 싶은 같은 끈앞풀이란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줄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우리 2030 세대들이 알려진 단어죠. 형상기억종이. 형상기억종이 아시죠? 선관위에서 그다음 투표함을 해보니까 그 투표 용지가 은행에서 방금 나온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용지가 이만큼 있었어요. 저도 우리 선거 많이 봤지만 접어서 넣거나 똑바로 넣은 사람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꺼내보니까 완전히 구겨진 자국도 없어. 그리고 뭐 선관위에서는 현미경으로 보는데 현미경 봐도 말이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아무리 접었다가 한 번이라도 접은 게 있으면은 절대로 접은 흔적이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정상적인 종이도 옆에 있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는 우리 10,000원짜리 100장을 그대로 있잖아 빳빳한 종이처럼
그것만 딱 있는 거야. 절대 그것만 모아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작이죠. 뿐만 아니고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또 이 말씀 드릴게요. 선관위에서 뭐라 하냐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소송 제기한 건이 한 200건 채 안 돼요. 한 170 몇 건인가 190 몇 건 되는데 그중에 150건이 다 패소했어. 쉽게 말하면 선관위에다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만 제기하면 100% 패소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선관위 그 인사청문회 나왔던 사람이 이야기하대요.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재판 결과로 보았을 때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된 적이 없었지 150건의 소송 결과 전부 패소하고 선관위에 다 이겼습니다. 제가 그때 옆에 가서 한 방 뺨이라 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왜 패소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두고 보면 무조건 패소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를 무조건 패소할 이유밖에 없는 이유가 자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어요. 뭐 이런 부실하게 너무 많아. 특히 아까 민경호 의원 나왔다면서요. 그 인천 연수구 아닙니까? 민경호 억울해 죽을라 그래요. 지금 한 5년간 싸우고 있는데 왜 억울해 죽을라 하냐면 문제 제기했잖아. 배춧잎 그 투표용지도 문제가 되고 형상 기억종이 문제가 되고 투표함 관리도 엄청 부실이 많거든요. 근데 왜 패소하는가 하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하게 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선관위에다가 판사가 제3자가 되어서 판사 판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사가 옆에 가 있어요. 왜? 같은 판사거든. 선관위원장이 판사고 대법관이 판사고 지방선관위는 지방선관위원장이 다 판사들이에요. 내가 소송 제기하면 이 둘이 한 편이 한 통속이라고. 그래서 내가 의혹 제기해도 얘들은 안 믿어. 판결 안 열어줘. 뭐 이것도 열어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선관위에서 전화기라 답변해봐. 첫 번째, 통합선거 임명부를 공개해줘. 뭐라고? 통합선거 임명부라는 것은 내가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그게 다 전사돼 있어. 그걸 공개해줘. 안 하잖아. 그 다음 부정선거이다 의혹 있다고 해서 서부함 까자는데 공개 안 하잖아.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답변 못 하잖아. 통합선거 임명부 공개 안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말도 했죠. 거짓말요. 그 감사원이나 국정원의 조사를 다 받았대. 선관위는 거짓말이잖아. 부정선거에 관한 건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국민들 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요 억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영돈 PD 오늘 저녁이죠. 오늘 3월 13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에 밤에 이영돈 전에 KBS PD죠. 이영돈 PD가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통계 자료를 꼭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부정선거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투표를 통해서 주권 행사하는 건데 그 투표가 부실 관리되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깨뜨린 놈들입니다. 만약 있다면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니까 전환길 너무 무식하다. 모른다는데 모르는 게 내 영상 그대로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투표 전산을 하지 말고 투표와 개표와 집계와 모든 것을 수작업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전산을 하지 말자니까 그것만 잘라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매불쇼인가 거기서 전환길을 완전히 막장으로 표현하던데 전환길 너 무식하다. 왜 우리나라도 이미 수개표하고 있어. 왜 전산을 한다고 하냐라고 하는데 똑바로 알아라고. 전환길이가 언제 그 이야기 했어? 전환길이는 대만처럼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 상상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참관위원들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해.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그대로 수작업을 해요. 단 하나도 전산을 안 해요. 대만은 전 세계 IT 강국이고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야. 독일도 선진국인데 독일하고 대만이 전부 수작업을 해요. 왜 수작업을 할까요? 왜 수작업 하겠어요? 투표함 이동이 있게 되면 부정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전산하게 되면 해킹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직 반장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참관위원 다 보는데 집계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럼 대한민국 비교해볼까요? 첫 번째 사전투표라는 게 있죠.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아내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일 투표는 광장이나 이런 강당 같은 데 안에서 다 참관이 보는 데서
뭐 투표함 열고 개표하고 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계를 또 이제 통계 전산도 같이 해요. 수작업하고. 거기서는 부정이 좀 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죠? 다 지켜보니까. 제가 지적한 그게 아니고 답변해 보십시오.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두 개가 있거든요. 관내와 관외가 있어요. 관내라는 것은 전환길이 선거 당일날 나는 여행 가고 싶어. 그날 어디 볼일 보러 가야 돼. 미리 내가 투표하는 곳에 가서 미리 투표하는 게 이제 관내 투표, 사전투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외가 있어. 관외라는 것은 내가 해외 출장 중일 때 또는 다른 주소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주소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되죠. 선관위가. 우리가 쿠팡에 물건 하나 시켜도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문자가 와요. 근데 관외 투표하신 분들 내 투표한 게 제대로 투표했는지 확인받는 문자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 답변해야죠. 그 우편물 옮길 때 경찰이 참관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전환길,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 전오길이가 관외 투표했다, 사전 투표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개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TV 모니터를 보죠. A 후보, B 후보, 당선 유력, 당선 확실 이런 보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하다 어느 순간에 가면 사전 투표했는 게 전산에 대해서 바로 통계가 반영돼 버려요. 그래서 후보 간에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는 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계했는 거 다 본 적 있어요? 그 개표하는 거 다 봤어요? 깜깜이잖아, 깜깜이. 그럼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충격적으로 이영돈 PD가 밝힌 것에 의하면 이거 들으면 아마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발작할 통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50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제 또 이러면 민주당에서 발작하겠죠. 친한길이 또 음모론이라고. 자, 그러면 이영돈 PD 국민들도 보십시오.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고 팩트 밝히면 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겼는데 사전 투표를 통계로 합쳐보니까 합산하니까 져버린 거야. 그런 의원이 50명이라고요. 당일 투표를 이겼고 사전 투표 때문에 당락이 바뀐 떨어진 사람이 50명. 거꾸로 사전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당된 사람이 50명이야. 이거는 미칠 지경이죠. 이게 이영돈 PD가 밝힌 뭔지 아세요? 통계 자료가. 그게 이영돈 근데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음모론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굉장히 권위 있는 통계학 교수가 그 박성현 교수라고 있어요. 박성현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통계학적으로 딱 볼 때 사전 투표를 그걸 보고 신의 계시가 있지 않는 한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신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없다라고 박성현 통계학과 그 전문 그 권위자가 말씀했어요. 저는 국민들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만약에 저는 100%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부정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국회의원 국회 해산해야 돼요. 22대 국회 해산해야 되고. 왜? 부정으로 당선 사람 50명이 되는데 이걸 허용하라고? 그렇거나 두 번째 대안 제시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이거는 국회의원 조기 대선은 없고 조기 총선이 있을 만큼 중대한 핵폭탄이고요. 두 번째, 앞으로라도 설령 앞으로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불신을 가졌잖아요. 선관위에 대해서. 비리 쓰레기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 조폭 마피아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를 있고 나면 떨어진 사람들이 이걸 승복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론이 분열될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우리도 대만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독일처럼, 독일도요 사전 이런 거 없고 그냥 개표와 모든 것을 수작업을 하는데 5천만 명 넘는 그 유권자 중에 유권자가 되지만은 집계까지 다 하는데 8시간 만에 끝나요. 수작업을 해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길에 몇 가지 대안 제시할게요. 첫 번째는 대만식으로 절대 전산하지 말자. 왜? 해킹 위험이 있으니까.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필리핀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전 차단하자 이겁니다. 반박해 보시라고요. 뭐 잘못됐죠? 투표한 미동 없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 자리 집계까지 수작업을 하자. 제 대안입니다. 두 번째, 사전 투표 없애야 됩니다. 왜? 가장 부정선거 의혹이 높은 게 사전 투표니까. 그러면 당일 투표를 하자. 그 다음 당일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냐. 수요일에 하지 말고 날짜를 금요일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옮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보통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잖아 투표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자. 12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서 갔다 오고 12시까지 투표하고 12시 지나서 이제 개표를 시작하는 거야. 이동 없이. 다음날 토요일이잖아. 금요일 날 옮기고 토요일 날 개표하고 하루 기다리면 되잖아, 국민들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날 투표 빠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과태료를 물리면 돼. 10만 원이도 5만 원이도 과태료 물리는 거야. 대신에 투표하러 갔는 사람한테 5만 원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니야 놀러 가려면 돈 내고 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국민들의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투표 빠지는 사람은 과태료 내고 5만 원 내고 여행 가든지 빠져라.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할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A 후보, B 후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에? 야, 그러면 투표 안 할 것도 권리 아니냐? 그러면은 투표 그 용지에다 추가하면 돼. A 후보, B 후보인데 마지막에 나는 지지하고 싶은 사람 없음도 칸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 찍고 싶은 후보 없으면은 그만 거기다 투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저는 선거제도가 개선돼야만이 앞으로 치러질 모든 대선, 총선, 지선까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거라 봐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서 손들어 보시라고. 국민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됐지? 투표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지 않는데 뭐 잘못됐죠? 저는 이걸 많이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당이나 그 인물은 반드시 부정성을 통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아주 반국가적인 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잘못됐지? 반박해 보라고요.